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심상치 않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과 시장 금리에 대해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어느 정도 나오죠? 147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죠. 자,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좀 원화만 유난히 약세인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고환율 장기화의 대표적인 문제점 바로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월 기준으로 2.4%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전년 동월 대비 2% 수준의 물가 안정을 꾀하는데 2.4%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경계할 만 하겠죠. 물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2.0%로 아직까지는 안정 수준에 있지만 그렇다고 이 헤드라인 CPI 치솟는 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CPI가 치솟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물가는 지금 굉장히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환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화 약세 여러 가지 원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매년 200억 불의 투자가 진행되어야 돼서 이게 외환 시장 수급에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현재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 수출이 잘 되는 특정 산업들이 있거든요. 이들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앞두고 있어서 벌어온 돈을 마음 놓고 환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주식 투자 열풍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자,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삽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매수하다 보니까 외환 시장이 오픈하면 제일 먼저 증권사의 달러 대규모 매수 주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수급이 깨진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여기에 국민연금 등 기관들도요, 해외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들의 빅테크 구독 서비스 결제입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일본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이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어요. 물론 환율은 어떤 특정 요인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원화 약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외환수급 TF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수출기업 환전 및 해외 투자를 점검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확대 및 증권사 관리 강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좀 너무 늦은 대응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요. 지금 외환시장만큼 불안한 곳이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자, 5년물 국채 수익률이 3.302%까지 치솟았어요. 연중 최저치가 2.375%인데 지금 0.92%포인트 거의 1% 가까이 급등을 했죠. 반면에 1년물 수익률은 2.535%입니다. 지금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연중 최저치가 2.24%인데 그거에 비해서 0.29%포인트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장기물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한 기사 볼게요. 내년 1분기 32조 회사채 만기 앞두고 치솟는 회사채 금리에 동구하기 비상, 채권금리 상승에 회사채 발행 잇따라 연기. 이제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한 채권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결국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8일 날 나서서 긴급 국채 매입을 했죠. 1조 5천원 규모인데 3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다만 3년 3개월 만에 국고채 매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금리는 더 올라갔다는 거죠. 장기채 중심으로 지금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금리가 치솟은 이유 대표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의 이제 방향 전환 때문에 그렇죠. 이제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다가 그것이 종료되고 이제는 금리 인하가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기준금리 2.0%를 좀 반영을 했다가 급하게 2.5% 이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치솟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현재 4.35%예요. 가장 낮은 데가 농협인데 이것도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이 금리가 적용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4.5%가 일반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5대 은행의 허그 보증 전세대출 최저금리가 3.61%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차이가 크죠. 왜 그러냐?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 때문에 혼합형이나 아니면 이제 주기형 상품이 일반적이거든요. 걔는 5년 은행채 금리와 좀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채 금리, 장기채 금리가 많이 치솟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전세대출 금리는 단기 금리와 연동되는데 1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뭐 0.2에서 0.3%포인트밖에 안 오르다 보니까 좀 두 개의 대출 상품의 금리 차이가 나타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금리 따라가는 것이죠.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 대표적으로 원화 약세와 채권 수익률 상승이죠. 지금 그것이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는요,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의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위험자산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4,143포인트를 유지하고 있고요. 부동산 매매 시장 역시도요,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년 평균 대비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가계에 여전히 많은 유동성이 쌓여있다는 분석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서 투자 자산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의 가격이 여전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너무 넘친다. 다만 지금 장기채 중심 그리고 외환 시장에 좀 쏠림이 나타날 뿐이지 돈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금리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아파트 시장은 왜 영향을 안 받나요? 일단 규제 영향으로 대출 한도가 이미 크게 축소된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됐죠. LTV 비율과 상관없이 최대 대출 한도를 지금 가격대별로 묶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도가 문제인 시장이 됐어요. 자, 또한 앞으로 대출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수요를 좀 앞당기고 있습니다. 자, 627 부동산 대책에서 뭐 10억씩 대출받던 걸 6억으로 줄였어요. 자, 그 다음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6억씩 대출받던 거를 또 2억, 4억 이렇게 나눠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대출받는 것도 더 줄어들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가수요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실수요자 매수를 자극하는 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집값은 너무 비싸고 시장은 불안하고, 그럼 관망이 맞냐 전세 연장이 맞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마다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융시장이라는 게 이게 수시로 또 환경이 바뀌거든요. 또 2개월 뒤 3개월 뒤에는 어떨지 몰라요. 자, 그래서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 외환 시장이 불안하다, 자, 그것 때문에 집 사면 안 된다고 댓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것들이 다 안정될 때 사면 어때요? 집값이 더 올라 있겠죠. 그래서 올해 초하고 여름, 가을 상황을 좀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모든 위기엔 결국 대응책이 뒤따르더라. 그리고 이 대응책이 결국엔 다 방법을 찾아 나가고 정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한 공포보다는 갖고 싶은 자산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신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8분을 모시고 내 집 마련, 투자, 청약, 자산관리 등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후 7일간 댓글로 자유롭게 상담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거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이 마감되면 고정 댓글은 삭제가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